저는 이게 드라마의 소재의 한계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분단국가의 모습이고 이 이념을 담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걸 누가 좋아해 줄 것인가. 근데 이게 저의 착각이었던 거죠. 안녕하세요. 아니면 말고의 블러드 홈입니다. 이 영상은 BCPF 1인 방송 제작 스쿨 교육 영상이고요. 이 채널은 블러드 홈의 그 드라마 비평 채널입니다. TVN에서 방영했던 사랑의 불시착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북한의 고위급 아들인 총정치국장의 아들하고 남한의 그 재벌가의 딸이 만나는 사랑 이야기죠. 현실에서는 있을 수 없는 얘기지만 드라마이기 때문에 가능한 그런 드라마이고요. 현빈과 손예진의 안정된 연기력, 코믹하고 또 그 남녀의 사랑의 감정을 잘 보여줬던 그런 드라마입니다. 북한의 현실이 좀 거기에 드러나는데 거기서 조연들이 나오죠. 그 북한의 꽃돌이 4인방, 북한의 F4라고 하던 꽃돌이 4인방하고 그 다음에 그 마을에서 나왔던 여인들 그룹, 이것들이 좀 이렇게 연기력이 나름대로 잘 살아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남자 꽃돌이 중에 표치수라고 있죠. 표치수 같은 경우는 약간 여리고 깡마르고 술 좋아하고 이런 모습이었는데, 개인적으로 제가 2002년도에 금강산을 간 적이 있는데 그때 그 옥수수밭 근처에서 이렇게 보초 서고 있던 군인들을 봤는데 딱 그 모습이 아니었었나. 이렇게 키는 한 160에서 160 안짝이었고 이렇게 약간 여리고 약하고 마르고 그런 모습이었는데, 이 표치수가 그 당시의 모습을 떠올리게 할 만큼 되게 현실적으로 너무 리얼하다. 처음에 6%로 시작을 했어요, 1회를. 근데 이제 마지막에 16회가 끝날 때는 21%. 그래서 이게 TVN의 도깨비보다 시청률이 더 높았고 역대 TVN 드라마 중에서 가장 시청률이 높았던 드라마라고 합니다. 우리가 아는 박지은 작가의 드라마인데요. 박지은 작가 하면은 최근에 우리가 잘 아는 거는 별에서 온 그대, 그 다음에 넝쿨째 들어온 당신, 그 다음에 이런 프로듀서, 그 다음에 푸른바다의 전설, 이런 거 만들었던 이제 잘 나가는 작가 중에 한 부류죠. 박지은 작가가 이번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공을 들였던 것 중에 하나는 그 탈북자들을 만나서 그들의 사투리, 그쪽에서 후라이 까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던 것들을, 그 다음에 현실의 고증, 그러니까 그 장작대고 갑자기 이렇게 불 꺼주고 이런 모습들이 있었잖아요. 그 드라마 중에 이런 것들이 그 당시에 그 북한의 현실을 그래도 리얼하게 고증 담았다. 그리고 왜 장마당에서 오고 가는 물건들이나 이런 것들이 나름대로는 제법 리얼하게 담겨졌다라는 평가를 좀 듣고 있습니다. 이런 그 노력들이 아무래도 드라마에 잘 녹아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 드라마를 보면서 이 현빈이나 이 손예진이나 그 해외에서도 잘 나가는 드라마인데 마케팅적으로 이거는 남과 북의 분단된 현실을 담고 있어서 이게 해외로 수출하기는 되게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왜냐면 분단국가의 모습이고 이 이념을 담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걸 누가 좋아해 줄 것인가. 근데 이게 저의 착각이었던 거죠. 북한 같은 경우는 가보지 못한 미지의 세계이기 때문에 그런 북한 세계에 대한 호기심이 다들 있다는 거죠. 이걸 드라마를 통해서 충족시켜 줄 수 있다. 이 드라마가 3차 한류를 이끄는 드라마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3차 한류라 하면 1차와 2차가 있었겠죠. 1차는 우리가 다 알듯이 눈산마, 겨울연가, 배용준, 그게 1차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K-팝을 위시로 한 그 2차 한류가 있었고, 지금이 이제 3차 한류를 이끄는 게 아닌가. 일본을 위시해서 그 아시아 전역으로 이 인기가 지금 확산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이 이제 코로나 시국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여기서 좀 집에서 쉬는 시간이 많아졌고, 그러면서 집에서 TV를 볼 수 있는 여유가 많이 생긴 거죠. 겨울연가가 처음에 방송을 할 때는 일본의 NHK를 통해서, 그러니까 일본의 공중파를 통해서 방송을 했었어요. 그래서 겨울연가에 대한 그 인기는 되게 많았지만 그 다음 후속편이나 이런 것들이 연결되기는 좀 어려웠었는데, 지금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만약에 사랑의 불시착이 끝났다 그 시간에, 그러면 또 다른 드라마 뭐 이태원 클라스를 비롯해서 뭐 하이바이 마마 뭐 이런 드라마들이 계속해서 이제 송출이 되기 때문에 이 한국 드라마를 끊임없이 볼 수 있기 때문에 한국 팬들의 드라마 K 드라마에 대한 팬들이 만들어질 수 있는 요인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일본 유튜버들이 방송을 하면서도 이 사랑의 불시착에 대해서 인기 있는 요인을 분석을 했는데, 나도 언젠가 혹시나 저렇게 북한에 납치될 수 있다. 여기 드라마에서는 뭐 이렇게 패러글라이딩을 하다가 북한에 불시착을 한 거지만, 일본 사람들이 드라마를 볼 때는 나도 그럴 수 있다. 나는 이게 현실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또 하나, 현빈에 대한 캐릭터에 대해서 열광을 하더라고요. 그냥 군인이지만 여성이 일하는 것들에 대해서 존중해주고 지지해주는 그런 온화한 성격의 모습, 이것이 대단히 여성에 대한 존중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지지한다, 열성적 지지를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특히 일본에서 인기를 얻고 있다는 게 이제 관심의 초점이거든요. 극우 정치인의 하시모토 도루라고 하는 전 오사카 시장이 있습니다. 험한 정치인인데 위안부 할머니들을 상대로 그때 강제로 데려간 적이 없다, 뭐 이런 우리가 보면 막말을 해가지고,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그냥 이 사랑의 불시착을 호기심에 1, 2회만 보려고 했다. 근데 보다 보니까 순식간에 16회까지 다 봐버렸다 라고 얘기하면서 도대체 이 드라마가 뭔데? 그래서 사람들이 막 더 많이 보기 시작을 한 거죠. 이 점이 왜 중요하냐면 과거에 이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이 문화 교류가 이루어지다 단절된 적들이 꽤 있었어요. 2012년에 이명박 대통령,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독도를 방문했다가 K-팝, 우리나라 이제 한참 K-팝이 막 이렇게 잘 되고 있다가 이게 이제 큰 문제가 됐던 적이 있었고, 사드 문제 때문에 중국에서도 하나은행이 내려서 드라마나 이런 문화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지다가 다 막혀버렸던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리고 지금은 일본의 수출 규제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1년 동안 불매운동도 벌이고, 지금도 계속해서 한일 관계가 긴장 관계고 냉랭한 분위기인데, 이런 극우 정치인이 정치로는 한국을 좋아하지 않으면서도 드라마는 봤다. 과거에는 정치적인 문제가 상당히 중요했지만 지금은 정치는 따로 문화는 따로, 정치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그런 시대가 되어가고 있다는 걸 하나 반증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극우 정치인이고 혐한 정치인이긴 하지만 한국의 드라마를 보다 보면 그 문화에 자연스럽게 이제 흡수되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한국에 대한 인식을 바꿀 수 있는 그래도 좀 조그마한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좀 이렇게 해서 이 3차 한류를 이끌고 있는 사랑의 불시착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봤고요. 오늘 방송 어떠셨나요? 이런 사랑의 불시착, 3차 한류 이런 것들이 좀 도움이 됐으면, 드라마를 보는데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드라마 갖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그러면 이만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